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은하수를 건너는 사랑 이야기,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함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 위 저 높은 곳에는 옥황상제님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부드러운 구름이 감싸고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 흘러다녔어요. 궁전의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었고 작은 샘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고요한 하늘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궁전에는 직녀라는 아름다운 선녀가 살고 있었어요. 직녀는 매일 배틀 앞에 앉아 구름처럼 하얀 실로 천을 짜곤 했습니다. 북소리가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면 그 소리에 맞춰 실이 교차하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지요. 직녀가 짠 천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고왔습니다. 은빛 달빛을 담은 듯한 천, 노을빛이 스며든 듯한 천, 새벽 이슬처럼 투명한 천. 그녀의 손끝에서 마법처럼 태어나는 천들은 모두 하늘나라 사람들의 옷이 되었어요. 직녀는 성실하고 조용한 아가씨였습니다. 아침이면 이슬 맺힌 정원을 거닐며 작은 새들에게 모이를 주었고 낮이면 창가에 앉아 배를 짰으며 저녁이면 하늘 아래 펼쳐진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곤 했지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녀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멀리 아래쪽 인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그것은 피리 소리도 아니고 노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소 울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어이, 착하구나. 오늘도 수고했어. 직녀는 구름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록빛 물결치는 들판 한가운데 한 젊은이가 소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햇빛에 그을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견우였어요. 견우는 어려서부터 소를 돌보며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집도 많은 재물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있었지요. 바로 그가 돌보는 늙은 소였습니다. 견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에게 깨끗한 여물을 주고 부드러운 솔로 소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그리고는 함께 들판으로 나가 풀을 뜯게 하며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구나. 저 구름 좀 봐.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여. 견우는 소에게 말을 걸곤 했어요. 소는 큰 눈을 깜빡이며 음무하고 대답했지요. 들판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여름 오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풀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고 가끔씩 나비 한 마리가 두 사람 곁을 지나갔어요. 직녀는 날마다 그 시간이면 창가에 앉아 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소와 대화하는 모습이,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어느새 직녀의 배틀 소리도 전보다 더 경쾌해졌고
그녀가 짜는 천에는 들풀과 구름, 그리고 소의 모습이 은은하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옥황상제님은 직녀의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생각하셨습니다. 저 아이도 이제 사랑을 알 나이가 되었구나.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옥황상제님은 직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직녀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청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직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졌지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보거라. 너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옥황상제님의 허락을 받은 직녀는 가볍게 구름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내려온 곳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숲속이었어요. 물소리가 졸졸졸 흐르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견우가 소를 데리고 시냇가로 물을 먹이러 왔어요. 그리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직녀를 보았습니다. 직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 주변으로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견우는 한눈에 그녀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깊은 숲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견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직녀는 처음으로 그와 마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견우는 직녀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은 초라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호박 넝쿨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지요. 처마 밑에는 제비 둥지가 있었고 어미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느라 분주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편히 쉬세요. 견우는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어요. 직녀는 그 물을 마시며 이곳의 공기가, 흙냄새가, 모든 것이 하늘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땅의 온기가 있었고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이 있었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고 밤의 향기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에 머무르셔도 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견우의 말에 직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직녀는 처음으로 인간 세상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은하수가 하얀 띠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직녀는 자신이 살던 하늘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곳도 아름다웠지만 이곳의 밤은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따뜻했어요. 그렇게 직녀는 견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들판에 나가 풀을 베고 함께 텃밭을 가꾸었어요. 직녀는 견우에게 배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견우는 직녀에게 땅을 일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떴고 낮에는 햇살 아래서 함께 일했으며 저녁이면 작은 마당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견우가 밭에서 따온 토마토를 씻어주면 직녀가 그것을 받아 먹었고 직녀가 짠 천으로 견우의 옷을 입어주면 견우는 감사하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공기는 더 맑고 선선해졌지요. 견우와 직녀는 함께 낙엽을 쓸고 함께 추수를 하며 점점 더 깊은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세상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견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직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소박한 살림으로 그러나 세상 어디보다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고 저녁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직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옥황상제님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직녀가 인간과 함께 살면서 하늘의 일을 잊어버렸다는 신하들의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이지요. 옥황상제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직녀의 행복을 바라셨지만 하늘나라의 질서도 지켜야 했어요. 고심 끝에 옥황상제님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직녀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왔어요. 그 빛 속에서 하늘나라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직녀님, 옥황상제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직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견우가 멀리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하늘의 힘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작별 인사라도. 하지만 구름은 그녀를 둘러싸고 빠르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점점 작아지는 집, 그리고 밭에서 급히 달려오는 견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녀. 견우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늙은 소가 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어요. 소의 큰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견우. 울지 마라. 그날 밤 견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하수가 하늘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어디선가 직녀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하늘나라로 돌아온 직녀는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북소리가 또각또각 울려도 실이 교차해도 그녀의 마음은 늘 저 아래 인간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님은 슬퍼하는 직녀를 보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견우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 찢는 것도 보셨지요. 옥황상제님은 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직녀야, 너의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 밤만큼은 견우를 만나도 좋다. 직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옥황상제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 사이에는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다.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너희의 몫이란다. 그날 이후로 매년 7월 칠석이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은하수 위에 다리를 놓아준 것이에요. 까치들이 날개를 펼쳐 하나하나 이어지면 그것은 반짝이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만났어요. 만남은 짧았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은하수 너머까지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계절은 돌고 돌았어요. 하지만 견우와 직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7월 7석이 되면 두 사람은 은하수를 건너 만났고 짧은 만남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확인했지요. 지금도 7월 7석 밤이 되면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은하수 양쪽에 반짝이는 별이 2개 보일 거예요. 하나는 견우성이고 하나는 직녀성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에 그들은 은하수 다리를 건너 만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고.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도 만남의 순간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해준다고.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하늘 위 저 높은 곳에서 2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고요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도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꿈속에서 당신은 은하수를 건널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가다 보면 따뜻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고요합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살랑살랑 불고 있고 멀리서 물소리가 졸졸졸 들려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천천히 잠이 듭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